육장님, 네. 이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 건가, 민심의 소재가 어떨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혀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2일 날 네. 전국 2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중에서도 5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졌고, 한 곳에서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결과가 지금 나왔죠? 나왔습니다. 어저께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결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참패입니다. 예. 참패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기초단체 4곳하고 그 다음에 부산교육감하고 원래 전남 당해망을 빼놓고 모두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산교육감, 경남 거제,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을 빼고 민주당에게 4곳을 뺏기고 전남 담양이 조국혁신당으로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곳을 전부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뭐 구로 구청장 선거는 문현일 전 네. 구청장이 귀책 사유로 지금 선거가 치러졌고, 그러니까 170억 백지 신탁 거부해가지고 2년 만에 사퇴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아예 선거를 후보를 안 냈죠. 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 독주로 해서 장인홍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마는, 거제 지역의 경우는 그러니까 경남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걸로 생각했는데 병광용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 김천시장만 백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TK니까 됐고. 그건 예. 뭐 그렇다 치고. 아산의 경우도 원래는 국민의힘이 지난 박경기 시장. 2022년 네네.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뺏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남 거제시장에서 패했다는 것은 아주 타격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보다 사실 타깃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 뺏기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나마 이번에 그렇다고 선거에 지도부가 완전히 올인하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지금 탄핵 국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거제만큼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뺏겼다 하는 거. 부산시 교육감도 사실 박형준 시장과 함께 부산의 어떤 분위기를 확 이끌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론 또 똑같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못했어요. 못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부산과 경남 PK가 지금 이런 어떤 탄핵 국면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그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금정구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장은 이겼잖아요. 이제 선거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금정구마저도 이번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부산시 교육감의 경우야 이 보수 쪽에서는 정승용, 최원홍 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보 측의 김석준 후보가 어부지리를 지은 거, 이 서울시장 교육감하고 똑같네요. 똑같아요. 2022년도에 이 사람이 1.6%포인트 차밖에 안 됐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러면 사실 자기 그 다전원표가 있었다는 거고, 혼자 나왔으니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말 특이한 것은 담양에 네네. 군수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까지도 지난 2월 29일이죠. 네네. 현재까지 방문해서 꼭 이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종 후보를 찍어달라. 네네. 이렇게 했는데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의미가 이거 제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정말 있냐면, 이변입니다. 이번 보궐 말고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담양에 엄청 공을 들였었어요. 담양 시장이 왜냐하면 담양이 특히나 뭐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특정하게 그 실험을 하는 곳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재명이 호남에 지금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더 내려간 겁니다. 아 담양 뺏기면 그 말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 내가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뼈아픈 게 이겁니다. 조국 없는 조국 현시당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국이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세 현장에 조국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실 조국 혁신당이 요즘은 기사 노출도가 완벽하게 떨어져 있어요. 스피커가 없잖아요. 스피커가. 아무것도 없죠. 조국 혁신당 있는지 자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에서 졌다. 이건 일단 아까는 PK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고 이쪽은 담양 군수 정도라도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에 시각의 일단이 드러났다. 아유, 질는데 조국 없는 조국 현신당한테 지냐? 이 소리가 지금 호남에서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재명 봐라. 담양에서 졌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잠시 주춤했대요. 한동안 조국 혁신당 앞에 호남 쪽 줄 서는 게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 득표율 1위였거든요. 그런데 조국이 들어간 다음에 잠시 주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양이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호남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먹힐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 어떤 흔들림이 좀 있다는 거죠. 텃밭이 흔들렸다고 봐야죠. 국회의원만도 뭐 36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담양에 가서 다 훑고 다녔는데 처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이재명하고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과연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텃밭에서 지금 패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모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양당이 한 게 뭡니까? 싸움뿐이 한 게 없잖아요. 3개월을 지금 서로 멱살잡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3개월을. 저 외교적인, 경제적인, 국가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총리 권한대행 탄핵하고 권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이런 당을 누가 수권 정당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남 담양 물론 경남 거제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에 대해서 또 부산교육감 이긴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잔치판이긴 하지만 그러나 겉은 그렇더라도 속은 아유 담양이 아프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아프죠. 거제만 하더라도 전직 시장과 전직 부시장 간의 다툼이고 거기도 아마 국민의힘이 문제가 돼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거제가 약간 야성이 강합니다. 과거에도. 그럼요. 그 노조. YS 고약 아닙니까? 그리고 중고음 있잖아요. 거기. 거제 대우조선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나요? 어쨌든 그 일대가 어쨌든 그 민노총의 사실 아성 중에 아성이에요. 신승할 때도 많고요. 신승을 많이 했었죠. 완전히 국민의힘 판이다라고 하기에는 뭐 위태위태한 상황도 많았죠. 이번에 담양 군수 선거에서 패한 것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타를 맞았다고 봐야 하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지난달 17일인가 18일 이때도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거짓말 1위로 이렇게 나왔어요. 압도적 1위죠. 압도적 1위죠. 거짓말 정치인 1위. 이재명 42.7, 그다음에 오세훈 21.3, 홍준표 10.4, 한동훈 9.0,
9.0 이런 순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로 이재명이가 또 33.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네요. 타이 추종 프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김문수 18.6, 네. 홍준표 10.9, 오세훈 8.5, 한동훈 7.1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순서인데 이재명은 거짓말쟁이로도 1위, 네. 폭력 정치인으로도 1위. 예. 그렇게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박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미 뭐 우리가 그 형사에게 쌍욕을 했다. 뭐 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에 왜 시오 쌍비협 한 것 때문에 그 전에 동영상들이 다 재소환됐어요. 경기도지사 됐을 때 인터뷰, MBC 인터뷰인데,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 한마디에 안 들려요! 그러고 팍 집어던지고, 인터뷰 그만해! 라고 고함 지르는 장면 또 살아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변호사 시절에 그 이렇게 변호를 해줬던 철거민 와서 항의하니까 다 집어쳐놔! 라고 한 장면. 이런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네. 지난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상고심으로 네. 가는 그런 절차들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데 지금 3일 만에 모든 이 서류 절차는 완료가 돼가지고 그렇죠. 일단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네. 바로 다음 날 송부를 해버렸어요. 관련 송부를 대법원에 보낸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소부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전원 합의체로 할 거냐 그 결정하고 나면은 뭐 한 달 내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5월 달이면 충분히 선고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상고심.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상고서하고 이제 상고 이유선 때 둘 다 상고장을 그냥 한 줄이면 되거든요. 예. 상고합니다. 한 줄만 해도 되니까 그건 다음날 했고요. 상고 이유서도 이틀 만에 다 마무리 지은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제가 듣기에는 이겁니다. 왜 대등 재판부에 한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그 저기 무죄라고 했고 한 사람이 아 이거 유죄인데 어쨌든 서로 2대1이니까 자기가 저기를 못했지만 그 사람이 나서서 그 다음 날로 바로 그냥 서류를 송부해 버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빠르면 한 14일 늦으면 한 20일 이상 걸리는 거를 지금 사흘 만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이가 예. 무죄를 받지를 않고 뭐 70만 원, 8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하면은 그걸 해야 되니까. 상고 이유서 내고 이런 것들이 한 20일 걸리고 뭐 폐문 부재하고 뭐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최소한도 한 달 이상 2달 정도로 끌 수가 끌수 있는데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상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상고를 만약 하게 되면 상고 이유서 등등 한 20일을 충분히 쓰고 그 다음에 서류가 이제 와야 돼요. 서류를 받아서 이제 해라 상고심이다라는 서류를 안 받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며칠 끌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 만약의 경우 인용 판결이 내려져 갖고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서는 대선에서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또 발목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만약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된다는 경우 네네. 국민의힘 후보라든가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저 사람은 금방 이 상고심 나와가지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또 우리가 대선 또 해야 한다. 이런 공격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허들만 건너면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냐, 파기 자판이냐 이게 마지막 허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앞에는 산 넘어 산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